자, 형사소송법 올인원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형사소송법 올인원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이태우라고 합니다. 이제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 승진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올인원 강의라고 해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들이 자, 공부를 좀 놓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본서도 봐야 된다.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인원 강의에서 한 방에 다 끝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 교재가 있죠.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우리 김재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험생들의 많은 의견들을 이제 들어본 결과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교재가 뭐 핵기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기출 천재. 핵심 기출 천재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냐면 이제 강의 진행은 자, 올인원 강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먼저 기본 이론을 이제 뭐 이제 간단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론 내지는 내용 있죠.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핵심 기출 천재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첫 문제짜리 문제집이죠. 문제집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뭐 올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회차는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60강이 더 될 수도 있겠죠. 덜 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더 될 것 같으니까 60강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형사소송법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이제 항상 뭐 맞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그 진도 계획이죠. 계획. 자, 계획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올인원 강의를 했죠. 올인원 강의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매월 모의고사. 자, 이 부분은 이제 김재현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월 모의고사를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력 테스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험에 임박하면 항상 이제 고민되는 게 법과목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판례가 계속 쌓이죠.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최신 판례 특강은 되도록이면 이제 12월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1월 달에 있으니까 12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물론 뭐 조금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얇은 교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은 이제 김재현 선생님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김재현 선생님이 이제 뭐 있죠, 뭐 100형, 200형, 300형 하다 보니까 이제 300형인가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의 요약집 같은 거를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요약인데 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 이제 원고가 돼 있긴 한데 이제 교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연초죠.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 2024년도 12월 달이다 이런 건 아니고 1, 2월 달 요 정도쯤에 이제 출간할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향후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강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여러 가지 뭐 공지사항들, 종합적인 문의사항들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은 김재현 선생님 카페 있죠. 이제 거기에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가감 없이 항상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다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만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에 가깝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아무리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복습이라는 건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없고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수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한 다음에 문제 지문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핵심 기출 총정 천재 이 부분을 보니까 다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지문들을 쭉 목차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꼭 복습을 좀 권해드립니다. 대신 그러니까 복습을 권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을 정확하게 표시만 해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수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죠, 뭐, 제일 강조하는 게 멘탈이죠, 멘탈. 결국은 멘탈이라고 해서 결멘 딱 얘기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재윤이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멘탈이다. 그래서 멘탈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은 경찰 승진이죠. 그래서 경찰 승진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 승진에서 3개년 기출 동향.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3개년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경찰 승진은 기본적으로 몇 문제입니까? 이제 40문제죠. 자, 40문제인데 굳이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다 보면 이제 목차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총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 주체는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편의상 앞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이 있죠. 근데 이제 공판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공판에는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도상 따로따로 좀 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상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형사 절차. 막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3개년이니까 21년, 그 다음에 22년, 그 다음에 23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한 건데요. 한번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면, 이제 일단 결론은 뭐냐? 중구난방입니다. 획일적으로 뭐 어디서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서론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21년도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해요.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와야 되는데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주체가 4문제. 소송 주체라는 것은 뭐 이제 검사, 피고인, 그다음 뭐죠? 법원, 변호인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22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는 좀 넓게 갑니다. 뭐 재정 신청이나 공소시효 이런 것까지 다 수사 파트로 넣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판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2문제. 그다음에 증거 파트가 몇 문제가 나왔냐? 7문제가 나왔습니다. 7문제.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형사 절차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상소는 아예 안 나왔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자 뭐죠? 수사. 그다음에 증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일단 21년도 상황에서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서론 문제가 1문제, 소송 주체가 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사 문제가 몇 문제?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이 몇 문제? 4문제. 그 다음에 증거가 몇 문제? 9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1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 있습니까? 상소 있죠? 상소가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형사 절차가 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복합 사례.
그래서 사례가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골고루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2년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예측이 어렵다라는 걸 좀 이제 알아주고, 그다음에 23년도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자 어떻게 나왔냐? 또 서론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16문제. 그 다음에 자 공판이 7문제. 그 다음에 증거가 10문제. 희한하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2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상소하고 특별항소열차가 각각 1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둬야 될 것은 물론 중요도, 그러니까 편차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가 됩니까? 바로 수사하고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증거가 그래도 비중이 높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우리 수험생들은 수사하고 증거 잘합니다. 왜냐면 채용 때부터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변수로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소송 주체, 그 다음 뭐다? 공판. 소송 주체나 이제 공판.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된다. 내가 약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뭐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도별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뭐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조문 문제, 판례 문제,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이렇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형사소송법도 그런 거 다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주요는 결국엔 주요 유형은 출제의 주요 유형은 어떤 거냐면 주로 뭐냐면 판례하고 조문입니다. 판례하고 조문을 집중적으로 냅니다. 판례하고 조문.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원리 같은 거 좀 내긴 하는데 대단히 설명이 수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는 거고요. 그래서 판례와 조문이고, 형법은 판례가 압도적으로 진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 건 판례인데 형사소송법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도 대략적으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좀 극단적일 때는 5대5로 나옵니다. 근데 5대5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거니까 한 6대4? 6대4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을 잘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조문을 평소에 많이 읽어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생각이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복습이 되고 했을 때 그 조문들을 보면서 좀 리마인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수사하고 증거 안 하면 안 되죠. 수사하고 증거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을 좀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건데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 60강 정도 이렇게 이제 할 건데, 허심탄회하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얘기들에서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감, 멘탈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 이제 본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